그래서 우리 맨 앞에 우리 수학 공통 수학 2 잠깐 목차 한번 볼까? 목차? 이거 목차 나와 있나 맨 앞에? 어떤 형식이 뭐 대충 알죠? 공통 수학 2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목차 한번 보면 맨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평면 좌표부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나오는 뜻은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도형 이렇게 얘기할게. 도형은 크게 두 가지만 배울 거야. 우리 직선 하고 원 딸랑 두 개만 배울 겁니다. 알겠지?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 거야. 도형은 여기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과생들 있잖아. 나중 이과갈 학생들은 우리 기하 벡터, 기하라는 것 자체가 도형이라는 소리잖아. 그 안에서 또 다른 도형, 원 찌그러진 거 막 이런 거 좀 더 배워요. 우리 타원이라고 그러지. 뭐 그런 것들, 원 좀 찌그러진 거거든, 그렇지? 뭐 거기 쌍곡선, 뭐 이상한 거, 뭐 옆으로 된 포물선, 막 이상한 도형인데 고1 때는 도형이라고 하면은 직선하고 원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집합과 명제가 나오죠. 집합이지 뭐 집합. 집합하고 명제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집합에 쭉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 명제. 사실은 집합하고 명제가 옛날에는 1학기 내용이 있어.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이었는데 뭐 수학책이 좀 바뀌면서 지금 2학기 내용으로 넘어와 있어. 원래는 글쎄 뭐 교육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1학기 때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있잖아. 수학책 맨 처음 딱 폈을 때 집합이 맨 처음 딱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다 넣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선생님 보기에는 집합명제에서 아마 끊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합까지 끊어진다든지 뭐 집합 명제까지 들어간다든지 아마 이걸 절반으로 나누겠지. 집합 어느 부분까지 아니 집합까지만 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함수지 전부 다. 우리 중학교 때도 함수 배우지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잖아. 우리 1학기 때도 2차 함수 배웠잖아 사실. 그렇지? 2차 함수. 근데 함수 톡 틀어가지고 함수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나와 있죠. 함수는 여기로 끝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때 뭐 문과도 이과도 같이 배우는 대수 파트가 있죠. 대수에 우리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그함수도 있어 거기에. 삼각함수라는 거 학생들 진짜 힘들어하는 삼각함수에서 막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같아. 어쨌든 제목이 끝에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금방? 삼각함수. 근데 함수는 아직도 더 배워야 돼. 계속 있어, 계속. 함수. 그러니까 그것만 또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과생들은 또 다른 함수가 있고요.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함수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함수가 있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한 함수 중에 하나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복소수 있잖아. 복소수. I 나왔던 거, 그치? 요게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함수로 만들어져가지고 대학생들이 부르는 용어로는 복소수 함수. 걔네는 뭐 론이라고 그러지. 무슨 론, 복소수 함수론 이렇게 부르거든. 그렇지? 하고 그 복소수 가지고도 함수가 있어. 신기하게.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 가지고 함수를 못 만든다라고 가르쳐줘요. 왜냐면 우리가 허수가 크기가 없다라고 배우잖아. 허수가 i가 크다, 뭐 마이너스 i가 크다, 이거 대소관계가 없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그거를 나타내야 함수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삼각함수도 알아야 돼, 막 사인 코사인도 알아야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어려우니까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복소수 함수가 그때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다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함수. 그러니까 수학의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이 함수지. 수학은 함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를 잡아야 수학을 잘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절반 50%가 함수인데. 그치? 함수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함수보다 더 큰 의미가 뭐 여러분 들어봤나? 매핑이라고 써요. 매핑. 이게 매핑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건데 그럼 이 매핑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안 배워. 함수도 더 큰 의미다 보니까. 그렇지? 어쨌든 이 함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수학 못하는 애들 물어보면 어느 단어는 제일 어려워 물어보면 함수가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 어려운 걸 잡아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그렇지? 왜냐면 우리 국영수 잡아야 되잖아. 대학 가려면. 국영수 잡아야 되는 건 뭐 이거는 이견이 없지. 국영수를 포기하고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하나라도 포기하면 글쎄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인서울은 다 멀어져.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대학
대학을 잡으려면 국어, 영어, 뭐 정시든 수시든 간에 국영수를 포기합할 수 있는 대학은 인서울 내에는 없어. 인서울 내에는. 이제 특히 여러분이 원하는 이 주변은 한양대 이상급이다. 저게 다 1등급 이상으로 돼야 돼. 1등급 이상. 거의. 특히 우리가 5등급제잖아. 등급을 더 어떻게 보면 9등급제에서 내신으로 5등급제로 줄여놨잖아. 그러면 상위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니? 상위권을 쭉 펼쳐놔야 걔네들은 더 유리하거든. 왜냐면 1등급도 상위 1등급, 뭐 중위 1등급, 하위 1등급 뭐 이렇게 그지? 나눠지는데 이걸 자꾸 등급을 5등급제다 그래서 좀 뭉쳐놓은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이 좀 섞여버려요. 옛날에 1등급이 4%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4% 안에 들어야지만 1등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5등급제로는 10% 안에 들으면 되잖아. 이거 10% 안에 드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야, 4%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1등급이 폭이 넓어지면 대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대학교에서. 그치? 그런 걸 생각했대. 우리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등급이 많아지니까 좋네. 뭐 이렇게 우리 뭐야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야? 뭐 좋은 대학교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거든. 걔는. 그치? 그럼 공부 잘하는 어떻게 선별할까? 라는 걸 맨날 고민한단 말이야. 그걸 성적을 보는 건데 성적을 그냥 딱 봐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구별해내냐면 뭐 이를테면 내가 한대 보고 나온 1등급하고 저기 뭐 전라도 어디 이름 모르는 고등학교에서 1등급하고 같은 1등급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한대 보고서 1등급을 맞는 게 더 높게 쳐주겠지. 대학교 입장에서. 그치? 그거를 구별해내는 거를 걔네들 막 작업을 막 해. 장치가 막 걸려있어. 그치? 그게 뭐 내신도 있고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네들 사실은. 그치? 그러면 그걸 어쩔 수 없이 맞춰주려면 기본은 국영수야. 기본. 그러니까 좀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야 암기 과목 할 필요 없어. 국영수 점수가 낮으면. 그치? 국영수 점수를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나서 암기 과목을 해라. 막 그랬던 이유가 어쨌든 국영수가 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그치? 뭐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해야 돼. 물론 이거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이 변별력이 제일 커요. 맞죠? 수학이 변별력이 제일 크잖아. 그치? 나머지는 사실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중에는 다 끌어올려져. 근데 이 수학이 안 그래. 수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적을 올리는데 뭐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치? 우리가 뭐 3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그 3시간 공부한 효과가 바로 튀어나오고 성적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반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에보다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맞지? 근데 그거를 꾸준히 참고 견디면서 자기 부족한 걸 꾸준히 채울 수 있는 그치? 이런 게 있어야 돼. 내가 혹시 한 이틀을 열심히 이번에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자기 했는데 왜 안 올라가? 올라가지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야 돼. 보완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눈에 강조하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들려 노력하세요. 그치? 자 그럼 이거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맨 앞에 지금 도형 얘기를 할 건데 도형 해방정식을 지금부터 할 건데 도형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우리 평면 좌표를 좀 얘기할 거예요. 평면. 좌표 평면 말이에요. X축, Y축. 그치? 좌표 평면을 또 이해하기 전에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직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수직선. 그치? 그러니까 수직선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도형이고 도형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그게 다음 단원에 함수 아니야.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걸 기본 기초 작업을 쌓는 거야. 기초 작업. 그러니까 우리 함수가 중요하다고 함수를 그냥 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 알아야 돼. 그렇지? 우리 x축, y축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축을 이해하려면 수직선을 알아야지. 수직선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거 우리 부점 사이 거리부터 좀 얘기할 건데 우리 공간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수직선에서 얘기하느냐,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얘기하느냐. 그치? 첫 번째 수직선에서 얘기하느냐, 두 번째 평면
평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은 뭔지 알죠? X축, Y축. 우리 이런 칠판 위에서 얘기하니까. 물론 평면 이상의 공간이 또 있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시간에 하는 진짜 이런 공간, 3차원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거. 그죠? 차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원이에요. 수직선 1차원. 얘가 2차원이야, 평면. 그치? 우리가 현재 우리 생활하고 있는 게 3차원이야, 3차원. 3차원으로 평면좌표로는 X축, Y축, Z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기백 시간에 하는 거고, 우리 수학적으로 차원을 나타내는 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3차원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간까지. 그치? 그러니까 4차원부터는 그래프를 못 나타내. 근데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부는 할 수 있어. 갖고 우리 이상한 생각하고 막 엉뚱한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을 막 우리 4차원 뭐 4차원 인간이냐 뭐 이렇게 부르잖아. 얘는 4차원이야 이러잖아. 그치? 좀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런 친구들을. 그치? 왜냐면 그래프를 못 나타내니까. 나타낼 수는 없어. 그럼 차원이 어디까지 수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냐면 지금 1차원, 2차원이라면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 n차원까지 공부가 돼 있어 사실. 공부가 돼 있어. 여러분 배울 거 없다 그렇게. 계속 이공계 쪽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렇지? n차원까지 다 방정식도 세워져 있고, 다 그늘 이제 그 n차원까지 돼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 이론상 돼 있거든요. 거기서 요만큼 부분이 일생활 우리 생활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요만큼이 활용이 되면서 지금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심지어 요즘 AI가 막 부흥하고 있잖아. 그치? 무슨 뭐 요즘 로봇을 피지컬 AI라고 그러잖아. 그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발달이 되고 그런 것들 우리 생활에 윤택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요만큼 정도가 활용이 되면서 우리 생활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정립은 이만큼 돼 있다니까 이론상. 이거를 이만큼 만일에 일생활에 활용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생활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생활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치? 더 많이 얘를 활용한다면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전공 공부를 하면서 활용을 시킬 거야. 그치? 이론을 일상생활에 자꾸 하죠. 그 중에 우리 함수로 가는 첫 번째 거리. 자, 그럼 이 거리부터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요. 거리. 여러분 점이라는 걸 한번 잠깐 물어볼까? 점. 우리 점 A, 점 B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 들어. 수학책에서 맨날 나와. 점 A, 점 B, 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도 전공이 수학인데 대학교에 이제 졸업한 지 꽤 됐으니까 근데 기억나는 게 아직도 안 잊어버린 하나 있는데 대학교 첫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했던 수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첫 수학 전공이라고 첫 수업 들어갔잖아. 애들 엄청 많이 들었거든.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이 점을 물어봤었죠. 학생들한테. 니네들도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야. 점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점의 정의. 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그동안 계속 수학책에서 A점, B점, 뭐 C점, 삼각형 이루는 세점, 뭐 점 이렇게 배워왔는데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대학교 수업이 있었어. 첫 수업이었어. 그치? 그거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지? 교수님이지.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다가 혼자 열받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몇 명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대답 못해가지고 그 수업 다 쫓겨났거든. 나가라 그래 싹 쫓겨났어. 그치? 그때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선생님 인식에 딱 박혀있겠어. 그치?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대답할 수 있어? 이런 대답할 수 있어? 점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그때 당시 기억이 그랬어. 야 자네 점이 뭔가 이렇게 교수님 물어보더라고. 대답 못해. 점이요? 점이죠. 이렇게 돼. 점 뭐라고 해야 돼? 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지? 점은 뭘까? 점은 뭐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지. 우리 점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거 학교 시험 절대로 안 내는 거야. 이렇게. 점은 위치는 알아.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근데 크기는 없어. 크기는 없대. 위치에 있는 게 점이야. 크기가 없어. 여기 있는지는 알아. 근데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점은 여기 우리 A점 이렇게 표시하는데 뭐 A점이고 이거 뭐 B점 요만하고 A점 크게 찍는다고 해가지고
A점이 더 큰 건 아니잖아. 크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래서 점을 절반으로 나누거나 이런 건 없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저기 있는지는 아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두 점을 잇는다. 거리도 물어보잖아. 여러분 거리도 설명할 수 있냐? 거리의 정의. 우리 선생님 자꾸 정의를 물어보잖아. 정의. 약속. 그치? 우리 수학이 정의로 된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걸 자꾸 예전부터 강조했었는데 누가 딱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더라도 대충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어느 단어는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습관을 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누가 집합이 뭐야? 원이 뭐야? 뭐 이렇게 딱 어떤 다항식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뭐 약수가 뭐야? 소수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뭐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답할 수는 없더라도 대충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대학교 시험 문제야. 여러분 대학교 면접 보러 가잖아. 그런 거 물어봐. 원을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면접 들어보다. 그럼 원이요? 원 동그란 거 이름은 너 집에 가야 된다고. 내년에 와. 그렇지?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한 줄로. 그렇지? 뭐 정확하게 설명 아니거든. 뭔지 알아야 돼. 직선이 뭐야? 라고 또 어려운 거 안 물어봐. 막 이거 풀어봐. 막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려운 수학 물어보지도 않아. 여러분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 대학교 시험에 이공계 학생들한테 무슨 시험 문제를 냈냐면 미분 우리 안 배웠잖아. 2학년 때 배우니까 미분을 막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시고 뭐 이런 거 시험 문제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수학적인 지식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시고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더하기 빼기 모르는데 걔네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래. 그러니까 어떤 창의력을 보겠다 이 소리지. 그렇지? 그랬을 때 거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거리가 뭐예요? 거리. 대답할 수 없어? 대답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 거리라는 건 두 점 있죠. A하고 B. 두 점을 이을 수 있는 선이라는 건 모든 곡선, 직선을 다 포함한 거야. 오케이? 선이라는 건 얘네들이 이을 수 있는 이렇게 해도 이것도 선이잖아. 뭐 이렇게 해도 선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한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도 선이고, 그죠? 자, 두 점을 이을 수 있는 모든 선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에요. 이게 거리. 가장 짧은 최단 길이겠지. 여러분 거리를 어떤 거를 무엇을 설명하셔야 했을 때 그 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 뭐 원을 설명하시면 원이요? 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원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를 설명하셔서 그게 거리요? 가장 짧은 거리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거리를 설명할 때 거리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거리라는 건 두 점을 이룰 수 있는 선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에요. 가장 짧은 길. 이해했죠? 가장 짧게 알면 또 다이렉트 그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뭐 버스로 한 두세 정도 그냥 되니까 뭐 한 10km 정도 돼요 라고 대답을 해야지. 글쎄 우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저기 뭐 대전 들렸다가 뭐 부산 들렸다가 그지? 이렇게 오면은 한 1000km 정도 되려나요? 그럼 한 10시간 걸리니까 거리가 1000km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가 거리지. 이해됐죠? 그래서 수직선과 평면이 있다 그랬는데 수직선은 뭔지 알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두 점을 표시할 때 이 점을 x1 두 번째 점을 x2라고 하고 거리는 간격의 차이에서 가장 짧은 게 그냥 빼버리면 돼 무조건. 그래서 거리는 뭐 d라고 쓰기도 하고 거리가 영어로 디스턴스 아니야. 그래서 d라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선분 AB의 선분의 길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어쨌든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빼면 됩니다. 물론 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2에서 x1이 빼는 게 좋겠지? x2에서 x1을 빼. 이게 길이. 근데 그냥 x1에서 x2 빼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빼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대신에 거리는 무조건 양수값만 나와야 돼. 음수의 거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빼가지고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걸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또 위에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고 밑에 거는 그냥 아무거나 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도 상관없어요. 그죠? 대신 절대값 씌워버리면 됩니다. 거리는 얘입니다. 거리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거리보다 그냥 두 점을 뺀다. 앞에서 그냥 뒤에 거 빼도 돼요. 그죠? 이걸 평면에다 옮겨놓으면
평면은 우리 x축 y축이잖아. x축 y축. 이게 y축. 그럼 두 점을 이렇게 표현하겠지. 뭐 이게 b라고 할까? 요게 a죠. x1, y1. 점을 이렇게 삐딱하게 놨고. 가장 짧은 길이니까 요 길이 말하는 거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선분을 그을 거고 y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분을 그을 거야.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낼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예요. 여기 길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얘를 x2, y2라고 하고 얘를 x1, y1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좀 전에 우리 수직선에서 얘기한 대로 x좌표 길이 x1에서 x2를 빼면 돼요. 이거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빼면은 y1에서 여기가 y2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y1에서 y2를 빼서 절대값 붙이면 돼서 그거에 피타고라스 정리 AB의 길이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 그래서 x1 빼기 x2 이거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 있어. 그죠? 이거 y1에서 y2 이거 뭐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되고 아무렇게나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다 똑같아. 이게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이었다 갑시다. 여기까지 쉬고 일주일 좋아. 이거 싹 다 풀어야 돼. 이제 덤비지 말고 오늘 비슷한 목표 시험 봤지? 너 대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지루는 언제부터 출발이야? 시간 언제부터? 오늘 밤에 아마 걔네가 이 10 며칠이지 출발이? 너 방학하기 전부터 시작하거든 이거? 그래갖고 며칠은 아마 영상 수업으로 들어야 될 거야. 지루상만 화목에 그리고 맨날 11시에 나가. 11시에 나가봐. 가서 들었으니까 상관없어? 셔틀 없어. 오케이. 이제 셔틀 없냐? 나한테는?